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1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에서 90여 분 동안 행적이 묘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장 수습을 지휘해야 할 이 전 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. 여상원 변호사님과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 변호사님, 네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난 뒤로 우리 방송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 112 신고가 네. 6시 34분 29일 저녁. 네, 예. 그때 급하게 왔지 않습니까?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.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참사가 10시 15분에 났는데 10시 11분까지 11차례만 그 정식 이 신고 접수된 것만 그것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참가한 분들도 그렇고 참석한 분들. 근데 무엇보다도 경찰의 무사한 일 이게 이번에 전형적으로 드러났죠. 사실 이런 사고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게 신고 들어왔을 때 그냥 대충 넘긴 것 같아요. 이게 112가 들어오면은 경찰들이 빨리 접수하고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청 서울경찰청 상황실까지 전부 다 이제 관련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용산경찰서가 그런 112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태원 파출소라든가 동원해가지고 신고 들어오자마자 현장을 가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빨리 대응을 했으면은 뭐 일방통행을 지금 뭐 언론에서 그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.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그다음 너무 밀집된 곳은 해산시킨다든가 이런 그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뭐 사람 많이 모여 있지만 뭐 여의도 불꽃 축제니 뭐 있지만은 뭐 그런 일 없더라 이때까지. 그렇죠. 여의도 불꽃 축제 100만 원입니까? 그러니까 100만. 뭐 별거 없더라. 근데 그 이태원 지금 해밀턴 호텔이라고 그러죠. 옆에 폭 4m의 골목이 지금 문제거든요. 여의도는 넓은 광장이에요. 그럼요. 개방된 데야.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사람이 그 많이 모여도 이런 사고 가능성이 없지만 거의 없죠. 아니 해밀턴 호텔 옆에 4m 골목길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 줄어가지고 3.2m라는 거, 3.2m. 그러니까 그 내리막길 그것도 그런 상황을 가장 잘하는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, 용산구청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알면은 거기에 10만 명 가량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만 10만 명이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그다음 그 얼마 전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이 경찰이 무리한 진압으로 압사 사고로 수십 명이 또 죽었어요. 그렇죠. 그때 그런 체류탄 쏘니까 그냥 몰려가지고 하다 압사한 있었거든요. 정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후진국형 사고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는 1등인데 이런 그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 있죠. 이게 문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112 신고 또 신고고 경찰이 이런 걸 갖다가 적절히 대처를 못한 무사한 일주의. 그 우리가 그 이번에 이 사건 말고도 경찰이 어떤 그 데이트 폭력 신고라든가 가정 폭력 신고를 그냥 전화만 받고 그냥 놔두고 가지고 결국 애꿎은 피해자들이 그 불행한 사태를 겪는 것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? 경찰들이 좀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물론 경찰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걸 뭐하지만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가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경찰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이런 다중이 모이고 이러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. 주최 측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. 주최 측이 없으면 더 해야죠. 그냥 주최 측이 없으면 더 열심히 경찰이, 이건 국가의 의무입니다. 국가의 의무고 경찰의 의무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겠지라는 방만한 그런 태도로 했다는 게 경찰이 사실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가 거의 유일한 게 검찰이었는데
물론 이 사건이 검찰의 지휘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경찰이 무서운 게 없는 기관이 되어버렸어요.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요. 경찰국과 비슷하게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그 운영 체제의 전반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검수완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아무튼 이 이태원 참사를 가장 그 직접적인 방지 책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기관은 아무래도 용산경찰서가 그렇죠. 안 되겠습니까? 그런데 그날 이제 29일이 토요일 아닙니까? 토요일이죠. 그날은 광화문이고 온통 시반입니다. 그날 또 16개 집회가 있었습니다. 촛불 행동하면서 또 정광훈 목사의 무슨 보수 쪽 집회 해가지고 또 촛불 행동은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또 용산 이태원까지 또 행진을 해요. 대통령실까지 온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8시 반에 그 해산이 된 모양이에요. 이제 이태원까지 행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용산서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도 행진이 있는 데다가 이 촛불 행동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 헬로윈 이 축제는 매년 있었고 뭐 한 15만 명 왔으니까 10만 뭐 이번에 이제 13만 명이라는데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그동안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.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이임재 전 지금 서장. 대기 발령돼가지고 전 용산 경찰서장이 되겠는데 이 이임재 전 서장의 동선과 보고 체계 우혹투성이라 이거였죠. 그러니까 우혹투성이. 지금 8시 반에 해산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비과장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모양이에요. 9시 반. 이제 9시 반에 그 보고를 받고 9시 반에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. 자기들은 원래 뭐 9시 반에 해산됐다는데 또 언론이 취재해 보니까 8시 반에 다 해산이 됐대요. 그 이태원과 행진. 그리고 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11시, 어떤 언론에서 11시 10분이라고 합니다만. 그러니까 9시 반에서 11시까지로 90분의 행적이 묘연해요.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없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렸느냐. 진짜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 행적이 뭐 알 수가 없다. 뭐 사실 그런 문제로 결국 대통령 퇴임까지 그러니까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뭐 용산 전 경찰서장이 무슨 탄핵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가장 그 제1선 주무 기관장이고 그다음 치안을 맡고 있는 이런 그 서장이 1시간 90분이죠. 90분 1시간 반 아닙니까? 1시간 반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거 이거는 어떤 완전히 공백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 그 1시간 반 동안에 대한 그 문제가 이게 사실은 10시 20분에 사고가 터졌죠, 아마. 15분. 15분 9시 반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때만 와서 지휘를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렇죠. 그 용산 경찰서에 즉시 귀임해가지고 이게 이런 112 신고 빗발치고 그다음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식사 마치자마자 안 마치고 김밥 먹으면 그렇죠. 좋습니다. 사실 뭐 그날 밥맛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걸 지휘해가지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90분 동안 과연 어디 갔는지 그 지금 그 특수본에서 물론 수사는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묘연해요 이게. 그럼 묘연하다는 거는 어디 갔는지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행방불명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? 본인은 이제 해명은 그렇다고 그래요. 그 차를 타고 오는데 10시 40분까지 밀려서 10시 40분부터 걸어왔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도 차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걸어오는 기간에도 계속 이 그렇죠. 지휘를 무전기로 지휘가 되고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럼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? 그럼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나요? 아니, 꺼놓을 수가 없죠. 어떻게 그러니까 꺼놓을 수 있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게 무전기를 켜놨으면은 그리고 그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그날은 특별한 날 아닙니까? 그렇게 그럼요. 많은 인파가 몰리면 항상 이 인파가 많이 몰리면 항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죠. 항상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경우에 서장으로서는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전기를 딱 켜놓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
그 차가 막혀서 11시에 도착했다는 거,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. 그 1.8km. 1.8km면 걸어서 뭐 경찰서장이면 젊은 사람이고 평소에 체력 단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1.8km 뛰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. 한 20분이면 그냥 예, 20분 뒤집어 충분해요. 쓰는. 그러면 9시 반에 출발했다. 그럼 9시 50분에 도착할 수 있었고. 그때 뭐. 아무리 늦어도 10시에는 도착하고. 이태원 파출소에 들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했으면은 그 10시 15분 사고 터지기 전에 모든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깜깜이로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뭐 걸어서 차가 막혀서 못 왔던 거. 지금 난리가 나는데 한 18km 같으면 차 타고 온다는 그렇죠. 1.8km를 제가 걸어도 20분 제 글밖에 안 걸립니다. 그렇죠.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 걸어도 한 30분이면 갑니다. 그리고 차가 막히면 경찰서장이 빨리 내려서 가봐야죠. 예. 거기에서 차 막힌다고 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? 또 가만히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전이 들어오면은 계속 지시를 그 해야죠. 용산의 담당 과장한테 지시를 하건 이태원 파출소장한테 지시를 하거든. 그 상황을 빨리 보고해달라. 직접 현장을 가보고 9시 반이니까 충분하거든요. 그 시간이.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도 충분할 시간인데 1시간 10분 동안 진짜 어디 갔는지 1시간 30분이요. 90분입니까? 90분이 자꾸 계속 1시간 30분 동안 진짜 이게 말 못할 곳에 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 마실 수가 한 것 아니냐. 그러니까 시 지나보고 어찌고 오다가 보니까 피곤했다고. 피곤하고 하루 종일. 아니면은 누구 무슨 중요한 정치권 인사 만나가지고 무슨 쑥닥 끓인 거 아닌가.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본인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못하는 실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도 본인도 뭐 속된 말로 멘붕 상태에 와 있겠지만 이번 사태로 뭐 직위 해제까지 되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어떤 징계를 받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. 아까 그 시간도 8시 반에 해산이 됐는데 뭐 9시 반경에 해산됐다고 한 게 하나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 지휘 보고 문서를 보고할 때 정확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본인은 그때 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은 10시 20분에 도착했다. 15분에 사고가 났는데 바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1시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무서 허위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후적으로. 늦게 도착하고 이런 거는 직무태만이고 이거는 뭐 징계에 불과하지만 자체 징계. 지금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으면요. 아마 밑에 직원들이 허위 작성했을 겁니다. 근데 직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죠. 그 말씀을 직원들이 서장의 행적에 관해서 있죠.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서장이 물론 충성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장 보호해야겠다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장이 지시할 가능성이 있어요. 나중에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.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문서는 허위 작성한다고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나쁜 거는 맞는데 근데 공문서는 허위 작성,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죄가 따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임재 전 서장이 지금 공무원법상의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일 공문서 허위 작성이 밝혀지면은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거기다가 11시경에 도착을 했더라도 상황을 바로 파악해서 우선 서울 경찰청장한테부터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바로 직속 상관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것도 11시 34분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갖고 11시 36분에서 통화가 됐고 이제 거기서 서울청장 본청장이죠. 윤희건 청장한테는 그 다음날 30일 0시 14분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늑장 보고가 이루어진 거죠. 바로 보고를 해야. 그렇죠. 이거는 뭐 어떤 지휘 라인이라든가 지금 이 사태의 엄중성이 뭐 지휘 라인 거쳐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보다 더 좀 늦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세상에 이게 대통령은 물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아래 대고 그 책임이 나중에 있다 하겠지만은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경찰서장이 제1번 책임이고 그다음 서울경찰청장 그다음 경찰청장이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보다 더 늦게 알고 있어 이게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
소방본부에서 바로 보고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11시 1분에 안 거예요. 네.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직속상관이 서울청장도 11시 36분에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죽이기를 하면서 예. 경찰에 대해서 어떤 그 편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제가 그 뭐 우리 오늘도 우리 그 어떤 모 변호사 이야기를 들으면 요새 경찰서 가면요 너무 힘들대요. 검사가 그 이제 불기소 의견 올린데 검사가 뭐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하고 내려오잖아요. 네. 검사 그걸 우리 모른다 그런대요. 검사가 지휘한 거 우리는 뭐 알 바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. 그 말이 물론 그 일부 경찰의 일에 그 국한되겠지만 그 정도로 경찰이 어떤 통제기관이 없어지니까 이 경찰이 그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. 군대도 그렇고 전부 다 통제를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떤 통제를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네. 통제가 조금만 약해지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가지고 책임은 없고 그저 자유만 그 요구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그렇거든요. 이번에 그러니까. 이 경찰 전체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5년 동안 국정을 바로잡아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곱비 풀린 네. 어떤 기관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거 이게 이번에 한마디로 기강해입니다. 이 기강이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경찰이 이제 우리 세상 됐다 해갖고 예. 완전히 뭐 그냥 날라라 아닙니까? 류미진 이번에 이제 이 사람도 대기 발령됐습니다만 예.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예. 상황 이 실장이 112 치안 종합 상황실 112는 이 치안 종합 상황실로 전부 보고가 예. 되는 겁니다. 예. 거기서 다 통제를 해갖고 이제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고 그렇게 예. 지령이 예. 내려가는 예. 거거든요. 거기 상황관리관으로 제일 높은 분이죠. 제일 높은 사람. 당직 사령택입니다. 사령관이. 예, 사령. 그날 밤에는 이제 이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은 그가 이제 이 상황실이 6층인데 자기 사무실 10층에 가서 우리 속된 말로 방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사무실에 방콕하고 있어가지고 오후 11시 39분.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보다도 더 늦게 상황실장, 상황관리관이 한 거예요. 여성인데 여기도 경찰대학 뭐 12기고 아까 그 국이고 이임재 전 서장은 국인데 아니 말이 됩니까? 그 사람이 상황을 다 그 112 들어온 걸 파악해갖고 지령도 내리고 지침도 내리고 보고도 해야 하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덩 뭘 하고 있었는지 이 사람도 또 행적이 묘연해.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만. 뭐 사무실에서 자기 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. 그 상황팀장도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런 여러 112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아주. 그러니까 이 팀장도 예. 이 유미진이죠 아마 유미진 이거는 총경이 상황관리관이고 그 밑에 팀장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 사람한테 보고를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팀장이. 예. 그런데 보고를 못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문을 닫아놓고 뭘 했거나 아니면 몇 시까지 전화로도 할 거 아니에요. 몇 시까지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. 내 뭐 좀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이럴 수도 있고. 그럴 수도 있네. 저도 눈 붙이고 전신 먹고 예. 그 비서한테 할 때는 비서한테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예. 나한테 바꾸지 마라 그러거든요. 예. 왜냐하면 눈 좀 붙이고 있는데 전화 오고 이러면 또 깨면 이게 사실 그래서 야 이렇게 기강이 무너질 충분히 수 있죠. 그 행정부는 이게 뭐 이 상명하복이 그런 대로 전용돼 가지고 아니, 다른 데도 아니고 상황 관리관으로 그러니까 그날 전역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본 거죠. 그래서 그날 시위가 그렇게 일어났고 16군데나 광화문에서 있었고 또 이태원에서는 13만 군중이 몰린다고 언론에서 미리부터 다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고 했는데 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. 그 사람이 그런 경찰 총경 자격이라 있는 사람입니까? 11시쯤 되면 잠도 오지 않습니까, 사실.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 외에는 우리가 그분이 주무셨다, 안 주무셨다를 여기서 뭐 알 수도 하지만 이게 보통의 상황 같으면 보통의 상황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지금 경찰의 그 내부 규정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112 신고가 계속되면은 이건 중대한 엄중한 상황으로 예. 보고
조치를 취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. 12번인가 112 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? 11번. 11번인가 있었는데. 근데도 이걸 팀장이 그 상황관리관 그날 사령한테, 총사령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. 아니, 팀장도 예.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 상황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팀장도 모르니까 또 관리관한테도 보고를 안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자리만 좀 지키고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112 이거는 그냥 시간 때우고 보통 밤 늦게까지 근무하면 다음날 반나절을 또 휴가를 가더라고요. 그것만 하고 있었는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런 이태원 사태가 터지니까 지금 전부 다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평소에 근무 태도가 있죠. 예.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, 부동, 무사한 일 맨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런 게 좀 축적돼 있다가 이런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지. 그런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에서 경찰이 초기 대응 잘못하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자가 그 불행한 사태를 맞는 것처럼 특히 경찰은 있죠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. 예, 여기서 이렇게 무사한 일 가면요. 다른 공무원들 있잖아요. 조금 그 어떤 조치를 소홀히 한 건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뒤집으면 되지만 경찰이 어떤 자기의 어떤 직무를 게을리하고 무사한 일 하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. 그 노량진 가면 경찰 시험 합격하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. 그럼요. 근데 이 청년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요.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 안정되고 그다음 연금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경찰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경찰이 되면 뭐 최소한 그 아무렇게나 잘릴 염려 없고 끝나고 나면 연금 평생 받고 이런 어떤 자기 일신의 보신이라 그래야 되나요? 어떤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경찰을 하는 그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분들이 자꾸 경찰이 되고 그다음 아까 경찰대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경찰대학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 좀 출신들 중에 일부가 어떤 국민들에 대한 헌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출세 그래 경찰대학 출신이 사법 시험 많이 봐요. 그러면요. 예, 그래가지고 그 군대 옛날에는 면제까지 받았잖아요. 경찰대학. 그래가지고 사법 시험 돼가지고 판사로 오더라니까요. 판사로도 오고 지금 뭐 잘려도 이 경찰로 이 수사 역량들이 다 옮겨가 버리니까 로펌에서 경찰 그러니까 총경 출신도 뭐 경정 출신도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. 옛날 검사 출신들을 갖다 로펌에서 채용했지 않습니까? 형사사건 때문에. 요새는 검사 출신보다도 경찰 대학 출신이 거기다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은 더 그냥 최고 대우를 해야지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공직이란 게 어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리라기보다도 내가 일신의 영달을 위한 자리로 그래서 이번 사태도 있죠.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있죠. 특히 경찰들 어떤 그 자기 자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총경급이면은 경찰서장들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주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행태도 그렇지만 이 경찰청장 윤희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토요일 날 그렇게 시위가 많이 나고 이태원 그 많은 군중이 모일 거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다 보도가 됐는데 자기 본가에 청주에 내려가 있었다네요. 청주에. 그래갖고 11시에 자니라고 이 보고 문자 보내고 전화 온 것도 못 받다가 한참 늦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 서울에서 좀 빨리 지휘부 뭐 회의를 소집해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죠. 새벽 2시 반에 뭐 회의를 했다 해서 왜 그런가 청주에서 이제 그때서 아니 경찰청장부터 이런 아니 어떻게 토요일 날 그렇게 많은 집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청주에 가서 한가하니 자기 본가에 가서 쉬고 앉아 있습니까?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을 하고 그렇죠.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휘 책임 그러잖아요. 참. 그 전방에
사단에서 그 월북하는 사병 생기면은 네. 사단장이 옷을 벗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저는 어릴 때는 왜 사단장이 그 개인의 일탈 행위인데 벗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기강, 네. 그 최고 수장이 있죠. 어떤 기강이 바로 세고 자기가 어떤 자세가 바로 돼야지 이게 밑에까지 전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태도라는 이걸 쭉 보면 있죠. 그동안 경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있죠.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는가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경찰을 신뢰하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우리가 그 94년에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네. 이제 공무원들이 반성했겠지. 그렇지만 95년에 그 삼풍백화점 네.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거 보면요. 이거는 그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.